프리미엄을 못 받냐고요? 쪽박 차실 분은 그렇게 그냥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투자의 신 대표 허준절입니다. 월세를 받으려고 상가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분양 직원이나 공인중개사 설명만 듣고 상가 투자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상가 투자를 할 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콕 찍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할 분양 현장은 옥정 신도시에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SD 드림스퀘어라는 상가로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36-78번지로 옥정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경기도 양주라 해서 웬 시골에 있는 상가를 분석해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옥정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가 입점하는 신도시 항아리 상권이라는 점에 좀 놀라웠습니다. 옥정 신도시는 양주시 내 신규 아파트 약 4만 세대가 입주 계획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당 사업지인 SD 드림스퀘어는 상가 맞은편인 동시에 횡단보도 앞에는 대방 1차 노블랜드가 2021년 1월 입주할 예정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1,4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규모고요. 참고로 양주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 30평대도 1억 정도가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이상할 정도로 프리미엄이 전부 다 붙었어요. 안 붙은 곳이 오히려 이상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거품이 빠지면 겁나게 황당할 겁니다. 옥정 신도시는 모든 것이 완전 새롭게 들어서는 신도시예요. 여러분은 신도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도시는 상권이 들어서서 활성화될 때까지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분당, 일산, 중동, 상동 등 경기도 신도시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도 상권 형성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상가에 분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분양 가격이 비교적 저렴할 때 미리 선점해서 신도시 면모가 다 갖춰진 후 기대를 해보는 것이에요. 신도시 면모가 다 갖춰진 후에 분양을 받으려면 인근 땅값 상승으로 분양 가격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는 것과 나중에 활성화되는 투자하는 것은 둘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상가 가격이 쌀 때 미리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고 집을 아무것도 모르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활성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격 차이는 좀 나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부동산에 사람들이 자문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그러나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를 마치 상가투자 전문가로 착각했다간 박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공인중개사는 인근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는 가장 정확히 알고 있지만 상가투자에 대한 상담을 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공인중개사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길 바랍니다. 상가투자 전문가 마냥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분양직원을 소개시켜주면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SD 드림스퀘어 상가의 교통은 2021년 중 옥정 중심까지 연결되는 7호선 위치가 발표될 예정이라 하니 참고만 하시고 상가 인근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상업지구 상권에서 호수공원 그리고 호수공원 근린생활 상권으로 연결되는 유동인구 길목 상권이에요. 호수공원 상권에서 스타벅스 SD 드림스퀘어 상가로 이어지는 공원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더구나 호수공원 뷰로 인해 지상 1층, 2층 180평 규모로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별도의 시장 조사 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스타벅스가 180평 규모로 입점하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 대비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1층, 2층 대형 평수로 스타벅스가 입점해서 장사가 안 돼 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직영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리스, 엔젤리너스, 이데아 커피 등은 가맹점 점주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구조지만 스타벅스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가 입점했다는 것은 좋은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상가 구성도를 살펴보면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은 근린생활시설인 근린상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가 개수는 총 25개로 적당한 규모예요. 이 중 스타벅스가 1층에 90평 4칸, 2층에 90평 2칸으로 총 6개 점포인 180평을 스타벅스가 사용합니다. SD 드림스퀘어 상가 1층은 스타벅스 입점뿐만 아니라 1,4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정문 앞이에요. 또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상가 홍보에 있어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홍보가 가능한 입지예요. 분양 가격은 평당 2,700만 원에서 2,900만 원 선으로 이러한 자리에는 보통 약국, 편의점, 프랜차이즈, 은행, 부동산, 이동통신센터 등의 업종이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층은 스타벅스를 제외하면 3개 점포로 구성되며 분양 가격은 850만 원에서 900만 원 선으로 저렴한 분양 가격에 속해요. 미용실, 음식점, 은행 등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3층은 병원 및 의원을 중심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한의학 등 메디컬 센터로 MD를 구성했어요. 분양 가격은 650만 원에서 750만 원 선이고요. 4층은 전문학원 시설로 MD를 잡았으며 분양 가격은 550만 원에서 650만 원이에요. 5층은 키즈카페, 스카이라운지 등으로 75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분양 가격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셨지만 상가 분양 가격 치고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 이유는 시공사가 시행까지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분양 대행을 쓰지 않고 시행사가 직접 직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이에요. 즉 비싼 분양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양 대행을 왜 쓰는지 아세요? 대다수 시행사가 분양 대행을 쓴 이유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분양 직원의 과대 설명이나 홍보를 시행사가 분양 대행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어요.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분양 직원이 손님에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얼마를 맞춰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란 얘기예요. 분양 직원이 고객에게 과대 광고나 거짓말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분양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시행사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분양 직원은 시행사의 총알바지나 방패막이 역할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시행사가 과대 설명이나 과대 홍보를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해요. 그러니 시행사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한다면 시행사는 자칫 잘못했다간 골로 갈 수도 있어요. 이는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를 위해 모든 현장에는 항상 분양 직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SD 드림스퀘어 상가는 시행사가 직접 분양을 해요. 이걸로 봐서는 시행사는 겁나게 멍청한 건지 아님 정말로 양심적으로 책임감 있는 건지 둘 중 하나예요. 지금껏 제가 분양문서 진단을 해왔지만 시행사가 직영으로 분양하는 경우는 오지 못했어요. 시행사가 조금이라도 과대 광고나 손님에게 월세를 얼마 맞춰줄 수 있다고 뻥을 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면 시행사는 민사, 형사 둘 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고객은 분양 계약을 작성할 때만 시행사 직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고객에게 과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숙지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상가 분양을 받아서 월세를 받고자 한다면 꼭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급의 메이저 브랜드가 입점하는 상가인지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백날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돌아다녀 봤자 한계가 있어요. 머리를 쓰세요. 발바닥 고생시키지 말고 대급박 굴려가지고 메이저급 브랜드가 왜 입점하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스타벅스를 예를 든다면 스타벅스는 상권 분석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그 분석팀은 시장 조사를 잘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곳 옆에 위치한 상가나 위층 상가, 아래층 상가를 최대한 공략하세요. 이럴 땐 잔머리 써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더 없어 물어서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이저급 브랜드가 입점 예정인지 입점 확정인지 꼭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입점 예정은 말 그대로 예정이어서 언제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입점 예정으로 계피 보는 사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적어도 상가 선점을 목적으로 입점 예정이라도 계획치 않는다면 계약서상에 꼭 메이저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으면 계약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만약 시행사에서 계약금 환불 문구를 넣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계약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왜? 안전한 투자가 최고니까 말이죠. 이는 모든 상가 투자에 해당되는 조언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가는 상가 위치에 따라 상권, 층수, 상가 점포 호수로 인해 투자해도 되는 상가인지 투자하면 위험한 상가인지 크게 갈립니다. 같은 상가라도 말이죠. 즉 같은 상가라도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가 점포 호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가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상가 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도면의 중요성이에요. 예를 들어 상가 자체는 유동인구도 많고 손님도 많은데 상가의 위치나 층수 또는 호수에 따라 어느 점포는 활성화가 되었지만 어느 점포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것이에요. 분양을 받았지만 누구는 월세를 따박따박 잘 받는 반면 누구는 오랜 공실로 긴 밤을 깡소주로 지새울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SD 드림스퀘어 상가의 단점은 신도시 형성 때 늘 그랬듯이 옥정 신도시 형성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공을 앞둔 인근 아파트들이 빨리 지어져 많은 입주민들이 모두 입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근 분양 중인 또는 비어있는 상가 점포도 시간이 흘러 빨리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SD 드림스퀘어 상가는 옥정 중심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 지역 및 근린생활 용지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상가보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단축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스타벅스 입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한 것과 입점하지 않는 것은 완공 후에 확연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옥정 신도시 중심상업 지역은 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약이 없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옥정 신도시 SD 드림스퀘어는 단기 투자보다 노후 대책으로 월세 수입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무난해 보입니다. 제가 총점을 좋게 주는 이유는 스타벅스가 1, 2층으로 180평이 입점해서예요. 스타벅스가 입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SD 드림스퀘어는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어 뷰는 끝내주나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뷰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로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것은 향후 건물 자체로도 높은 가치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총점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하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분양
분양을 받아야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혹여나 분양을 받기 찜찜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땅을 치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먼저 분양부설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 앱을 통해서만 할인받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분은 그냥 돈 다 주고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프리미엄을 못 받냐고요? 쪽박 차실 분은 그렇게 분양 받으세요.